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편입니다. 네, 오늘은 2월 9일인데요. 두 번째 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03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그냥 5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를 현재 41만 명인데 20만 명까지 줄이겠다. 이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합법화 구제 정책이 나온다면은 5년이 아니라 1년 또 몇 개월 사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법무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은 그러한 이 획기적인 합법화 조치는 없고 그냥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은 범칙금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완화 정책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만으로 이렇게 불법 체류자 수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과 아울러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을 지내고 또 제외 공간에서 영사로 근무했던 분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은 다 노였습니다. 그리고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는 더 많은 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죠. 2022년, 그러니까 10월 12일서부터 12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법무부가 합동단속을 펼치고 역시 자진 출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자진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번직금을 면제해주고 입국 규제를 또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무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불법 체류자 수를 10,000명을 줄였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같은 기간에 오히려 새롭게 불법 체류자로 생긴 신규 불법 체류자 수는 1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냥 더 많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렇게 단속만 한다. 또 현재 자진 출국 이런 정책으로는 이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실시했던 그 불법 체류자 정책을 또 지금 2월 1일서부터 3월 말까지 또 2개월 동안 똑같이 실시한다는 거죠. 글쎄요, 요번에 불법 체류자 이신 분들이 자진 출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역시 한 10,000명 정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10,000명 정도까지는 더 오히려 줄어들 거고 오히려 신규로 불법 체류자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때 한번 3월 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똑같은 방식을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의 얘기처럼 이게 이런 방식으로 5년간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과연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겠는가? 오히려 지금 41만 명인데 더 많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이 시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 사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는 그동안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 체류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 첫 번째 사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 이 한일 월드컵을 개최를 앞두고 불법 체류 외국인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펼쳤죠. 그래서 2002년도죠. 3월 25일서부터 5월 29일, 약 한 2달 동안, 그 당시에 불법 체류했던 외국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출국을 유예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나 배표를 갖고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신고한 날로부터 1년 후까지 출국을 유예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그때 25만 6천 명 정도가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거의 한 93% 정도가 자진 신고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한 8천 명 정도가 자진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1년 후에 이 출국을 해야 되는데 출국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다시 이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냥 한일 월드컵을 좀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의 어떤 위험 부담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어떤 그런 일시적인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거는 중국 동포들을 위한 구제 정책이었죠. 그때 중국 동포들이 한 10만 명 넘게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는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죠. 2005년도, 200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국 동포들이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이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이때 이 중국 동포들도 이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은 물론 당시 그 전에도 뭐 입국 규제 면제니 이런 뭐 조치 뭐 이런 걸 해준다고 하면서 자진 출국 정책을 펼쳤지만은 가서 그거를 믿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이 동포 관련 지원 단체들이 이렇게 해서는 동포들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국할 때 확실하게 이 보증표를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나가지. 그러니까 재입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출국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출국 확인서를 이제는 1년 후에 제 공간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재입국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한 5만 명, 5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자진 출국을 했고, 그래서 1년 후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2006년도에 제2차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왜냐면은 5만 8천 명이 갔지만은 뭐 실제로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이 자진 출국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직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동포들이 못 믿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됐었던 사람들이 미입국을 하거나 또 여권 위변조로 들어온 사람이라거나 또 이 가짜 결혼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이 체류가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사면 조치에 가까운 그런 자진 출국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도 한 2만 6천 명 정도가 이 자진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9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자진 출국을 해서 이제는 합법화돼서 다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이렇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실시한 이 두 번에 걸친 이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 네, 뭐 중국 동포들을 위한 정책이었죠. 어쨌든 장기간 이 불법 체류 모자를 벗겨준 그런 정책이었고, 이 동포들 사이에는 햇볕 정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 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동포들에게는 매우 고맙고 이 친근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존경스러운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근데 이런 불법 체류자 이 구제 정책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이런 획기적인 이 합법화 구제 정책이 나와야만이 그나마 이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서 이렇게 중국 동포들에게 시행했던 2005년도, 2006년도와 같은 그런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외국인들에게 이 고마운 대통령, 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019년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한 선순환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입니다. 이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였죠. 사실 이 불법 체류자 수가 20만 명대를 이루었다가 30만 명대, 40만 명까지 이렇게 치솟기 시작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2007년도에 이때 2018년도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면서 무사증 그 비자 발급을 확대를 시켰고, 그리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또 이 단순 그 단기 비자 발급을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관광 비자죠. 이걸 확대시키면서 상당히 그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서 갑자기 확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도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법무부가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이 선순환 이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진 출국을 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를 해주고, 여기에 덧붙여서 출국할 때에 이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단기 방문 관광 비자 90일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요, 또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이 자진 출국할 때 미리 이 사전 온라인으로 이 사전 자진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했는데 2020년 3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26,744건이 이년 자진 출국을 하겠다 이렇게 접수를 했고, 그건 6월 말까지는 한 5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자진 출국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지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이 당시에 자진 출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가 성공했느냐? 네, 그게 좀 통계가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2021년도 법무부 통계연보를 한번 봤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그리고 불법 체류자 현황, 이걸 좀 비교해 보면은요, 2019년도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52만 명으로 아주 가장 많이 국내 체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203만 명으로, 그러니까 203만 명,
그냥 한 50만 명 정도가 그냥 크게 감소를 했죠. 전체 있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50만에서 200만 명으로 한 50만 명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출국을 한 거죠. 근데 이 불법 체류자 수를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39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39만 2천 명, 오히려 2천 명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의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 네, 뭐 선순환 이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이 대책, 이거는 뭐 당시 정책이 좀 복잡하기만 했지 그다지 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관광 비자를 다시 발급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자진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들어왔지만 다시 불법 체류자로 이 전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고, 또 이렇게 해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재공간에서는 더 이상 또 그 확인서까지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 비자를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정부에 대한 이 신뢰를 크게 또 실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여론마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네, 어쨌든 뭐 확인서까지 발급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것, 결국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부가 사기를 쳤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뭐 불신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지금 이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감축 정책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제가 이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정책 중에 하나로 이 불법 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한동훈 장관이 제시한 이 상시 단속과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완화, 입국 금지 면제, 이 조치만으로는 이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일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입국 규제 완화를 하거나 면제를 해준다는 요것만으로 이 제외공간에 또 영사관들이 이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뭐 한동훈 장관이 잘 모르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입국 정책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이 출입국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동훈 장관한테 알려주지 않고 또 이렇게 눈치만 보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 관련돼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나름대로 뭐 좋은 뭐 그런 정책이 나와서 뭔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들을 이 댓글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